안녕하세요. 피부속속 피부과 전문 유혜린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항상 시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울을 볼 때 눈 주변도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얼굴은 팽팽한데 눈이 퀭하거나 눈 주변 탄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질감이 들고 시술에 대한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눈가 탄력을 올리는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의 그런 상황하고 어떤 시술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는 얼굴 피부 중에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전체 몸통을 포함해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지샘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이를 생각해보면 빳빳한 종이에 비해서 얇은 한지가 더 잘 구겨지고 더 구김이 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피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잔주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를테면 내가 좀 눈이 가려워서 좀 비볐다 그러면은 마찰이 일어나면서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된다든지, 그리고 눈가 피부가 뭔가 약간 피부 결도 좀 달라지고 두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피부에 비해서도 훨씬 주름이 많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눈가의 탄력도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열과 전류를 이용해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시술인데요. 눈가 전용의 팁이 따로 나오거든요. 페이스 써마지 팁이 따로 있고 아이 팁이 따로 있어요. 아이 팁 같은 경우에는 0.5/0.5cm로 0.25제곱cm의 아주 작은 눈가 전용 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눈가에 고주파 시술을 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 밑 잔주름이 있는 경우, 이게 좀 얇고 좀 구겨진 그런 잔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이 옅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쌍꺼풀이 뭔가 점점 좀 좁아지면서 뭔가 속쌍꺼풀이 되어간다? 그렇다고 하면 눈 윗꺼풀에 아이 써마지나 아이 올리지오를 좀 받게 되면은 눈매가 좀 시원해지고 쌍꺼풀이 좀 또렷해지면서 이런 잔주름들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지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내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 하부층하고 근막층을 좀 자극을 해가지고 콜라겐 합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는 부분인데, 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 울세라라든지 아이 슈링크 같은 부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보통 3mm나 1.5mm의 카틸리지를 사용을 해서 눈가 주변에 탄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관자라든지 이마 위쪽 위주로 해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눈을 뜰 때 좀 이렇게 무겁다든지 아니면 눈을 좀 덜 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이마 근육이 좀 짱짱해지면서 약간 눈썹이 살짝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눈매가 좀 시원해지고 인상이 또렷해지고 눈 뜨는 게 좀 편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눈밑 지방에도 아이 울세라나 이런 부분을 시술해 볼 수는 있기는 한데, 눈밑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관자랑 이마 위쪽 위주로 시술을 합니다. 이제 눈 주변부로 또 맞는 스킨 부스터가 따로 나오거든요. 리쥬란 I나 혹은 리쥬란 HB 같은 경우에는 눈가의 그런 주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맞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눈꺼풀을 포함해서 눈 밑 잔주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맞고, 사실 이거는 탄력적인 부분보다는 눈 밑이 좀 건조하면서, 우리가 건조하면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가뭄 난 그런 땅을 생각해보면 그렇듯이 수분감이 어느 정도 좀 보충이 되면 잔주름이 좀 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을 좀 채워주고 어느 정도 피부에 좋은 성분을 넣어주면서 재생과 회복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피부 두께랑 탄력적인 부분이 살짝 좋아지면서 피부 안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니까 피부 내에서 ECM이라고 하는 그런 진피내 구성 성분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멍이 좀 들 수가 있고 엠보싱이 좀 생기고 한 달 간격 3번 이상 맞아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해요.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는 없지만 피부 자체의 퀄리티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구겨지는 그런 동적인 주름을 좀 덜하게 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눈을 엄청 이렇게 꽉 하면서 웃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면 눈 주변부에 주름들이 좀 완화가 되고 짧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실금이 생긴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눈가 피부가 얇아서 생긴 이런 밑에 있는 잔주름들이 좋아지는 효과는 아니에요. 정리해보자면은 눈가 피부에 탄력이라든지 미세한 잔주름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아이서마지. 내가 뭔가 눈을 크게 떴는데 눈을 왜 이것밖에 안 떴어? 이런 식의 말이 듣고 눈이 좀 무겁다 하면은 아이 울세라. 그리고 내가 눈웃음을 엄청 많이 짓고 그리고 눈가 근육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써서 여기에 이렇게 까치발 주름이 생긴다. 그럼 눈가 보톡스. 내가 눈을 많이 비비기도 하고 눈가 주변이 진짜 건조하다. 그러면 아이 리쥬란이나 리쥬란 HB를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 이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눈 주변에 할 수 있는 시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써마지도 받고 울세라도 받고 리쥬란 아이에도 받고 눈가 보톡스도 다 받았어요. 왜냐? 내 병원이니까.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을 조금 추려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눈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변화가 있어도 뭔가 이제 조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얼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눈가 탄력에 대한 그런 시술에 관련해서 찍어보았습니다. 이상 피부 속속 피부과 전문 유린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눈가 주변의 탄력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안광이 안광. 눈빛은 바꿀 수가 없어. 눈빛이 맹하니 동태눈알처럼 그렇게 썩어 있으면 탄력이 아무리 팽팽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항상 눈을 또렷하게 뜨고 안광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